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요가입니다.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인사드리네요. 아마도 팟캐스트에는 업로드를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12년도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팟캐스트 되게 그 당시 엄청 좋아해 주셨고 되게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도 팟캐스트를 이어가 보려고 퇴근하고 나서 막 녹음하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힘든 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어, 예, 그런데 기억이 나네요. 구석방에서 막 서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 회복을 좀 덜 했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나오긴 해서 오랜만에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여러분 반가워요. 음, 어느덧 2023년이 됐어요. 제가 지금 목이 한 3주, 4주를 목 때문에 목감기라고 말하기도 이제는 좀 그런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훈육책을 마감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정말 응축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 작업이 한 제가 봤을 때는 2, 3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목감기로 팡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 팟캐스트로 치면은 거의 10년 넘었네요. 2023년이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둘째를 낳았는데 아무튼 2013년도에 팟캐스트를 녹음했던 게 생생한데 벌써 2023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팟캐스트 할 때는 저의 그 어떤 정보도 노출되지 않았었고 그냥 롤이라는 그 필명 하나만 그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정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 복직했을 때도 비슷한 시기에 아기 낳은 이제 언니나 뭐 동료나 동생 이런 여자 후배들 이렇게 있었을 경우 제가 그 롤인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딱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상상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되게 좋아해 주셨는 게 목소리가 좋다고 진짜 많이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목소리랑 이런 발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서 약간 그 비슷한 그런 코스를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도움이 좀 없지 않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늘은 그 워밍업으로 제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의지로는, 하고 싶어서. 이제 바쁜 아이들 10대를 키우는 와중에 제가 이제 촬영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씩 시스템화해서 체계를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목소리만 녹음하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우리가 똑똑하고 게으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스타일이라서 저같이 선천적으로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게을러야지라고 마음먹지 않으면 이제 게을러지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터에서는 되게 게으른 부분을,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표현했지만 생산성 있는 여유로움,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레이지 위너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으른 사람 승자 이런 책인데요. 원서이고요. 되게 좋아했던 게
저 같은 경우 왜 자기랑 반대 좀 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지금 현재는 100% 돌아오지 않았고, 이거 기다리다가는 그냥 이미 한 달 동안 제가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나오니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같이 막 선천적으로 부지런하고 정말 제가 상사분들한테는 정말 바지런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쟤 진짜 바지런하지 않냐? 막 이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기를 처음 은교 첫째를 낳았을 때 그런 선천적인 막 꼼꼼함,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한, 진짜 부지런하다고. 근데 그때 그게 오히려 덫에 빠지게 된 그런 함정이었다. 이거를 제가 어, 첫째 키우는 그 후반부쯤, 그러니까 둘째 임신해가지고 좀 다른 이제 국면에 되잖아요. 돌이 지나면. 그때도 살살 깨닫긴 했는데, 둘째인 연우, 아들 연우를 낳고 나서 걔를 다시 되풀이 완전 리플레이잖아요. 그 모든 세퀀스가. 그거 하니까, 와. 진짜 뒤통수에 누가 팍 때린 것처럼 유레카 정말 막 그런 것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은교를 낳았을 때도 그 당시 익명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고 또 팟캐스트도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체는 아무것도 은교라는 이름조차 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출간 제의를 받았었고 문학동네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성격상 아닌 거는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까웠어도. 그래서 둘째 연우하면서 원래는 연우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빵 출간하려고 그랬죠. 원고는 다 준비됐고 다 해놨으니까. 근데 안 되겠더라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거짓이다. 왜냐? 이거는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첫째 키울 때 그 팁들을 정리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억수로 더럽게 힘들게 키운 방법을 정리한 거구나. 정말 부지런한 엄마가 뼈를 깎는 혼신의 힘으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근데 거기서 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본. 그거를 내가 정리해 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둘째를 키울 때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 어떤 기질 차이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때의 저와 두 번째 해보는 경력직의 저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100%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200%, 300%.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이거든요. 10대가 넘었어요, 훌쩍. 근데 애들 둘의 기질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둘째가 제가 되게 그 재우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수월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둘째가 뭐 순한 아이냐? 전혀, 네버, 전혀 아니에요. 요새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요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훈육책 선보이고 싶죠? 또 토끼 빌리지에 정말 제가 애정하는 회원님들 자료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 시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들어요. 엄마들은. 근데 요새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게 더 빡세지니까 육아가 다른 차원에서 빡세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말을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첫째 은교만 있다. 예를 들어 둘째가 없어요. 물론 둘째는 저한테 너무 질리고 너무나 좋은 존재인데 정말 애가 하나다. 근데 지금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첫째가. 근데 그러면 그리고 여자애다. 애가 하나고 여자애다. 그러면 일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애가 하나고 여자애면. 근데 밑에 애가 둘째고 남자애고 또 있으니까 어린애가 진짜 너무 달라요. 다르고 다른 것도 둘째치고 일이 너무 많아요. 일거리가. 그러니까 일거리가 애가 사고 쳐서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 그냥 매니저의 삶인 건데 그 단순하진 않죠. 왜냐면 애들의 그 심리 같은 거를 말하자면 그 육아서 다른 수많은 외서들 또 그냥 일반 육아서들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 임상심리라든지 심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그냥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 이제 돈을 받고 그 시간 동안 그 환자를 100%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심리 치유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근데 이 엄마라는 직업은 혹은 부모라는 직업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아이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직업상의 체계로 보자면은 그냥 눈 떠서 그냥 24시간 내내 그 직업을 풀리 해야지만 이게 스무스하게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도 인간인데 다른 환자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냥 요 시간에 할당돼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돈도 받았고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한 20분 정도 혹은 정말 길어봤자 한 30분, 1시간 정도를 풀리 어텐션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직업의 근무 시간이 끝나면 엄청 기진맥진해지거든요. 그 직업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거는 그냥 아예 기본 자세를 탑재를 해야 되고 일상에서 거기에다가 먹여야죠. 식당 영업해야죠. 그 설거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 붙죠. 그리고 애들 이제 학원을 하나 보내더라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하나 보내더라도 그리고 뭐 얘를 공부방을 보내더라도 공부를 내가 시키더라도 엄마표로 그러한 정말 어찌 보면은 직업으로 치면 비서직에 가깝고 뭐 연예인의 로드 매니저 이런 거랑도 되게 가까운데 이제 엄마 잡이 모든 잡이 혼합돼서 회사로 따지자면은 아이돌 육성 컴퍼니로 따지자면은 정말 한 10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거죠. 왜냐? 재정도 담당하니까 뭘 하나 보낼 때도 내가 지출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짜임새 있게 스케줄링하고 근데 이게 만약 한 명만 있으면 그리고 걔가 여자이면 훨씬 사실은 여자애도 여자의 나름이지만 아무튼간 여러분 진짜 제가 그거를 실감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사실 둘을 키우면서 되게 느끼는 것도 많긴 하지만 엄마가 잡을 내가 내 원래 잡,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하는 잡, 엄마 잡 말고요. 그거를 유지하면서 육아를 한다? 그럼 애가 하나고 걔가 여자이면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왜냐면 지금 제 딱 삶을 딱 봤을 때 만약 은규 하나만 있다 그러면 진짜 달라요. 내가 만약에 훈육책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게 정말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도 다 편찮으신 상황이라서 여러 상황에서 저의 또 인력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나의 케어가 필요한 자식?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을 이제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진 않지만서도 나의 도움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고 그쪽에 이제 에너지나 시간도 가게 되고 그래서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그 시간을 원으로 봤을 때 그 파이에서 다른 가족 인력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남는 게 근데 이제 메인 잡은 제가 아이 2명에 이제 딱 매여 있으니까 둘째 2살 어린 그 아이가 만약에 없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고 그 아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일상이 감사하지만서도 이 여자로 태어나서 직업을 유지하려면 정말 아이 하나랑 둘인 건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조건이 육아 잡에 있어 조건이 은규 하나만 키운다 여자이고 지금 요 상황이면 내가 진짜 뭐 요 토끼 육아 잡을 내가 진짜 구상하는 그거를 진짜 쫙쫙 더 뻗어나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일할 시간이나 모든 그 사정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실상을 필터링 없이 항상 이렇게 말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애 둘은 항상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돌전 뭐 이때는 좀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초등 가고 이때는 또 다른 육아의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원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이거를 육아의 그 현장 돌전 육아 하실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예비 어머님들 임산부 어머님들이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독박육아 신세여가지고 오늘 딱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 인사를 되게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그때 은교 키울 때 24시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제가 정수기 안 쓰거든요. 근데 정수기 그 코디 아주머니가 방문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아무튼 그런 주기로 방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항상 문을 열어줄 때 이렇게 니은 자세에 제가 토끼요가 수면교육 책에 앞면에 넣은 L 자세라고 제가 넣었어요. 알파벳 L 대문자. 왜냐면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L로 이렇게 하고서 아이 엉덩이를 받치는 그 자세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드렸죠. 그러면 저를 보고 막 되게 안쓰러워요. 왜냐, 문을 열는데 항상 안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도 애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야, 이거 육아의 현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살 수가 없겠구나. 막 이런 표정 눈에서 보여져요. 근데 그분이 막, 아, 그렇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제가 또 좀 어리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몇 년도야, 그게. 2011년도니까. 거의 뭐 학생처럼 생긴 거죠. 그때만 해도 더.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아무도 안 도와주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뭐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도 뭐 얘기 안 해주냐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저 뭐 이제 사정 같은 거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고마운 척 하면서 이제 얘기 듣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사람이 좀 고픈 상태에 살짝 그러면서도 이제 방문객은 굉장히 제 삶에 그 육아하는 삶에 해를 끼치는 왜냐면은 저 그때는 엄청 예민했거든요. 엄마라는 사람이 저도 그때 엄청 예민했었고 근데 이제 누가 오는 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이 딱 그냥 불편하잖아요. 누가 오면은 집에.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딱 오는 게 사람이 고프니까 좀 반가우면서도 되게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꼴인데도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꼴이었나? 더 자주였나?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알려준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 침대에 그 애를 눕혀가지고 은교를 그 수유 쿠션을 그 가슴팍에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가슴에 압력 두면 좀 그래도 괜찮아. 좀 잠깐 내려놔야지 엄마가 살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런 거 뭐 양가 부모님 안 가르쳐줘?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네, 그렇군요.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이 코디 일 봤으면 나가시지 왜 계속 계실까 막 이런 마음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막 그래도 고맙긴 하다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막 양가적인 막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오늘 갑자기 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조리원에서 메시지 보내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 그 당시 제 모습이 막 투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눈물 나죠. 그때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막 그 생각 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되게 고맙게 생각 들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 사람 뭔 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죽더라도 내가 죽고, 어차피 당신이 키워줄 거 아니잖아. 약간 막 이런 마음으로 빨리 나가라 그냥 막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가끔 생각이 나고 그분도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랑 같이 또,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분이, 제가 그때 한번 영업에 넘어가가지고, 연수기 있죠. 그거 그때 약간 좀 유행했을 때예요. 그 정수기 아주머니가 연수기를 저한테 판매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녹물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 연수기를 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연수기 그것도 점검을 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시다가 그분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우리가 다 단점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애기 재우는데 무슨 폭탄처럼 그게 팡 터져가지고 그 샤워기 이렇게 앞에 그 물 나오는 그거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 분리하고 막 그 안을 청소하시는 건데 분수처럼 막 뿜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하고 막 몸이 안 좋고 막 하니까 막 이거 왜 또 연수기를 청소하고 가시면 되지? 막 이렇게 폭탄 소리가 나고 물이 막 뿜어지고 막 너무 막 해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는 깨고.
그때 응교 재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그 당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책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둘의 기질차다 막 이러고 그러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굳이 지금 말하자면 은교가 훨씬 순한 편? 굳이 말하자면 연우도 뭐 다, 어쨌든 그런 순하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초등 가서의 패턴은 또 달라져요. 아무튼 근데 어 여러분,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 원래 제가 막 뭐라는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나니까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화낸 것 같아요. 그때 살짝 빨리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나중에 정말 짬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그때 막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연숙이 나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친분을 그 구실 삼아서, 사실 막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자주 오시니까 약간 짠해가지고 제가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그랬는데 막 이게 너무 귀찮았다. 나 지금 돌저는 아기, 되게 어린 아기 키우는데 너무 방해가 컸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나고,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은 저한테 수면 교육 얘기를 얼핏 했는데, 그때만 해도 수면 교육 전혀 보편화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애 울린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토끼요가가 정말 이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구체화하고 여러분들한테 대중화 시킨 거예요.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진짜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많은 일들 겪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초반에 이제 산후도우미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입주도우미분 계시다가 한 달 계약을 했었는데 일주일하고 내보내고 그냥 출퇴근을 한 달 했어요. 근데 출퇴근 그 도우미분이 이론적으로는 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모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왜냐면 여기서는 울리면은 막 너무 옆집에 시끄러우니까 이웃에 피해를 주니까 모텔을 빌려서 그냥 울리면은 된다고 하지 않냐. 자기도 모른다. 근데 그게 되는지는 뭐 자기도 상상이 안 가는데, 뭐 그냥 모텔이나 뭐 한적한 모텔을 빌려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분도 업체에서 나온 산후도우미분이니까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정말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만 해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말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정말 좋은 습관 만들어주는 건데, 정말 초등 키우는 지금도 아이 그 체력을 컨디션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이거든요. 초등 고학년, 중학교 가면 정말 공부 더 중요해지잖아요. 어떤 공부가 꼭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루틴, 그 아이의 그 컨디션,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막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습관 교육인 거거든요. 그래서 울리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정말 지금 한 달 동안 이젠 포기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이비인후과를 2주를 다녔거든요. 한 3일 간격으로. 근데 거기가 좀 세게 처방해 준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동네에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뭐 항생제 처방해 주시고 그분한테 계속 들었던 말은 미세먼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너무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제가 5일을 앓다가 그냥 갔거든요. 저는 그냥 조금 목이 간지럽고 막 칼칼하다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간 거였거든요. 5일 정도 발병하고 5일 정도 투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라건 독감 검사라건 의미 없다. 그리고 사실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분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미세먼지나 뭐 날씨에 나오는 미세먼지 수치 절대 믿지 마라. 이제 한국은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어, 그냥 미세먼지 노출을 좀 삼가하는 편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안 나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랑 통화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거 뭐냐고, 목소리 아예 안 나니까 목소리가.
그리고 조금 나더라도 막 갈라지고 거의 뭐 병자의 목소리니까요.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각자 막 약을 막 저한테 추천해줘요. 그냥 약들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까 막 더 안쓰러워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건강이 더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어, 다른 병원을 가봐라. 그러니까 그 병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안 나면 다른 병원 가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미세먼지 알러지 아나 꽃가루 알러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제가 이게 얘기했거든요. 이비인후과 2주 다녔고 항생제도 먹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난다. 이게 난 이렇게 안 나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나 이럴 때 입에 사탕을 물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고 또 공공장소로 가기도 좀 힘들다. 왜냐? 기침이 계속 나와서.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도는 게 뭔지 알아요? 밤에 잘 때 기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침이라는 게 밤에 못 자겠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 나서. 그래서 이게 몸을 막 이렇게 베개를 막 세 겹하고 몸을 위로 해가지고 막 기침 안 나게 하려고 옆에는 막 생수 병 갖다 놓고요. 진짜 이거 체력 회복도 안 되고 막 목소리 회복도 안 되고 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와중에도 중간에 은교 친구가 이제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랬는데 이게 뭐 없는 건 아니라 그러고 병원에서도 그리고 제가 뭐 은교가 같이 가줬으면 하고 그리고 또 그분도 너무나 정성껏 생일 파티 준비하셨고 그래서 중간에 갔던 것도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정말 훈육책으로 치면은 하트 법칙이거든요. 이름이 토끼요가 하트 법칙. 그 책으로 치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지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과 약속을 저버리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너무 힘들어서 밤을 한 2번은 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더 더디긴 했겠죠. 그 셀 때는 제가 뭐 이걸 수월하게 셀 수 있어서 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43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월하게 세는 거는 전혀 안 되고요. 정말 그게 바쳤기 때문에 세는 건데 커피는 끊었지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약물처럼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건강과 맞바꾼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수면과 맞바꾼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진짜로. 근데도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처음 발병한 게 3월 12일이었는데 그때가 학교 3월 달에 딱 오픈하니까 새 학기에 그때 오픈하우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설명 듣고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때 오랜만에 외출하기도 했었고 그때 딱 미세먼지 알러지라면 없던 알러지도 생긴대요. 면역력이 나빠지고 막 그러면은 체력 저하오고 하면. 근데 그때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목이 너무나 아팠고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그 증세가 그리고 이 와중에 지난주에는 학부모 상담까지 마쳤어요. 내가 진짜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침을 하니까. 저는 학부모 상담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면을 권유해드려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부모 상담은 진짜로 나 자신을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제 그냥 인사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도모하고요. 우리도 뭔가 이제 그 사람과 정말 중요한 관계일 때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만남이 솔직히 말해서 대면이 제일 확실하죠. 그쵸? 그 사람에 대한 분위기 파악, 그 사람에게 나를 이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합을 맞추는 그거는 대면보다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옵션이 줌 상담, 전화 상담, 대면 이렇게 있지만, 정말 바쁘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화, 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여건이 된다면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대면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저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만약에 학부모 상담 팁을 저한테 여쭤본다면,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저는 대면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거 같아. 나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나랑 제일 긴밀하게 협업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으로 치면은 내가 같이 일하는 카운터파티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안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내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어요? 당연히 대면의 과정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봤을 때도 이런 분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먹고 또 이 정도 사회 경험이 있으면은 대강은 파악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주신 또깨가 훈육책이 오늘 아니면 내일, 늦으면 내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마지막 점검 좀 남아서, 그래서 내일쯤은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도 가능하시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 클립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육아를 훨씬 더 클리어하고 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10년 동안 훈육에 대해서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훈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로드맵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책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육아하기 전에 직장 세계에서 완전한 워커홀릭,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인 제 영역 가지고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이라 그때도 예를 들어서 모든 직업군이 어떤 고객을 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직업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 툴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는 B란 식으로 대처하고 막 이런 시나리오가 인수인계 서로 있어요. 없으면 제가 꼭 만들어 놓고요.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KT도 썼다가 SKT도 썼다가 하는데 저는 SKT 고객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SKT 만약 대리점에 내가 갔다? 거기 이제 그 직원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상담원으로. 근데 거기 앉았을 때도 저는 막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그때 프로모션으로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걸 판매하라고 주력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건네는 그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사들이. 그럼 난 그걸 들었을 때 SKT 내부에서 이 지금 고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상대하는 이 군에게는 요걸 주력적으로 판매하라고 있나 보네. 이게 지금 마케팅 걸렸나 보네. 이게 지금 프로모션 중인가 보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그림을 다 그리면서 듣거든요. 듣고 내가 만약에 그거 흥미없는 식의 대사를 알렸어요. 예를 들어 그거는 뭐 저는 이거 쓰고 있고요. 별로고요. 막 예를 들어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그걸 또 짜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을 때 대사를 요 대사로 쳐라. 요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별로 흥미가 없는 고객일 경우는 요걸 제안해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럴 경우는 요거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를 판매하는 뭐 딜러다 혹은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거를 고객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섹터가. 거기는 뭐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아예 존재하는 거죠. 굳이 인수인계서를 이제 그냥 사무직에도 인수인계서가 너무 중요하지만 왜냐 하는 일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고객을 대하는 접점이 있는 직업군이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는 육아 잡에서도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애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난 이렇게 선택지를 하고 만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저를 깎아먹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고, 그런 것들에 대한 힘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거고요.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의 책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힘을 받아서 계속 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셨던 혼육책, 그 인수인계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유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를, 어떤 액션, 리액션, 어떤 대처 반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훈육이라는 게 좀 되게 막연해요. 막연하고 막막해요. 로리님 너무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훈육에는 좀 토끼육아 책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실전에 완전히 지침서처럼 그런 거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여러분 해냈습니다. 제가 결국은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교감하고 또 접속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육아 힘내시고요. 저도 초등 육아 끝자락에서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육아팅 합시다.